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 읽기. 이 시간에는 고대 한국인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근본인 씨였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뿌리가 동이족이라는 증거를 언어를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이의 흔적과 언어들의 공통점은 현지 역사적인 그 경험 사례와 한국 역사는 100만 년이다라는 여러가지 내용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와 한국어는 같은 우랄 알타이어계로서 어순과 문법이 같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양국의 상고 시대의 역사 또한 상호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6.25 동란 때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군인들이 석 달 만에 한국말을 알아듣고 말을 한 사례들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연구실에서 잡담을 하다가 한 학생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불러보는데 아리랑과 도라지를 불렀을 때 그 인도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그 노래가 한국 민요임에 틀림없는가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 민요와 음률이 또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연히 문화와 종교 이야기로 비교해보면 불교의 수리수리 마수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발전되었듯이 불교가 힌두교에서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는 범어로서 그 뜻은 God, Emulate God이라고 합니다. 즉 신이여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이여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영어로 마하라는 고속도의 단위로 초음속이라는 뜻이며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범어로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지곤지와 치마 저고리도 인도의 풍습과 같다고 하며 상고사 연구에 의하면 석가모니도 배달결례이고 불교도 단군조선에서 비었다고 하니 한국과 인도의 역사적 관계는 훨씬 깊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이라크와 우리나라가 대추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새각시가 패백을 올릴 때 대추를 각시 치마폭에 던져주며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혼할 때. 이라크에서도 풍습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의 대추를 이라크에서 대추라고 말하며 그 발음도 영어에 남겨져 데이츠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음으로 한국의 역사는 100만 년이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아리랑 아라리우는 어릴 적부터 우리 모두가 들어오던 어쩌면 정겹고 애조띤 소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뜻을 잘 알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즐기는 가락이지요. 기원전 4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시베리아 바이칼호 남쪽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부리아트족이었으며 부여라는 말과 발해라는 말도 부리아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르의 어원은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이 큰 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큰 물. 무, 즉 한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천산, 히말라야를 떠난 아무르강, 즉 큰 물줄기를 따라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이주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일부는 지금의 서울의 아무르강, 아리수, 큰물, 즉 한강가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히말라야라는 말도 그곳 사람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는 흰 머리, 즉 백두산을 뜻합니다. 아무르는 몽고말이며 무르는 우리말과 같이 물이며 아라는 말은 몽고말로 노랗다는 말이며 따라서 중국에서는 아무르강을 헤이룽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헤이룽강.
구소련의 많은 지역을 보면 부리아트 사람들은 몽고 사람들보다 더 우리와 닮았다고 합니다. 몽고 사람들보다 얼굴이 약간 긴 편이 이것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사는 소수민족인 나나족이나 우데게족은 모습이 우리와 닮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곰과 호랑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주에 사는 중국 사람들을 마우자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말맞자, 소우자, 돼지저자, 즉 말, 소, 돼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호랑이와 공을 합쳐서 고구려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부족을 가리키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위 단군신안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부족 간의 연맹을 뜻하는 이야기가 분명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이나 말이나 풍습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국, 만주지방은 물론 바이칼호 근방, 시베리아, 터키, 이라크, 북미 대륙까지 분포되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고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유사시대에 대한 역사 이전의 대과거의 역사가 또 실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과거의 역사를 세계 언어를 통해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추라는 말이 세계 언어에 퍼져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한국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아멘, 가나안이 우리말에서 비롯된 것을 살펴보았고 또 만나라는 성경 속의 단어는 결국 우리 한국어가 그대로 적용된 언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만나라는 우리 한국어의 표현이었던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부는 우리말에 아비, 아버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메르어나 히브리어에도 아비, 아버지라는 발음도 있고 그 뜻도 우리말과 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세계 언어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히 밝히기 위해 좀 더 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티베트어와 경상도 사투리를 비교해보면 한국어로 두부는 티베트어로 조푸입니다. 조푸.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조피입니다. 조푸와 조피는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뜻으로 티베트어에서 사용되어 왔던 사례를 몇 가지 더 적어볼까요? 간장을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지렁이라고 하는데 티베트어에서도 똑같이 간장을 지렁이라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를 경상도 말로 할배, 할머니는 할매라고 합니다. 또 부엌을 정지라고 하며 맛있다를 맛있다라고 하며 화장실을 통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경상도 사투리가 티베트에서도 똑같은 발음과 뜻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랑의 아리, 엘로힘, 엘리, 이스라엘, 알렐루야, 아리아, 알파벳, 알파, 알프스 등등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되었다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가 인류 최초의 언어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계 역사의 시작도 하나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조상이었다는 사실도 이 언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자긍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깨우치시고 그 나라에 살고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